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받을 수 없어서, 아니 받아서는 안 되어서 엎어버린 그런 아픈 순간 말입니다. 2024년 가을, 서울 변두리 한 낡은 연립주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칠순을 맞은 김갑순 할아버지는 평생 모범적인 가장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동네 청소를 하고 이웃들 꾸준히를 도맡아 하며 살아온 분이죠.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갑순 할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칠순상 차릴게요. 아들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한때는 자신감 넘치던 사업가였지만 지금은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갑순 할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준호야. 칠순상은 무슨 이런 상황에.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집안이 빚더미에 앉게 된 상황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칠순상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갑순 할아버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결국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야 하다니요. 사돈 어른도 오신다고 하셨어요. 준호의 말에 갑순 할아버지는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돈 박영희 씨는 평소에도 갑순 할아버지를 곱지 않게 보던 분이었어요. 특히 딸에게 해줄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갑순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날 오후 작은 거실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칠순상이 차려졌습니다. 준호가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어요. 미역국, 갑순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그리고 손수 만든 전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준호가 사돈을 맞으며 인사했지만 박영희 씨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참, 이런 상황에 무슨 잔치냐? 첫마디부터 날카로웠어요. 갑순 할아버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사돈어른 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울 게 뭐 있어요?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박영희 씨는 앉자마자 날선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갑순 할아버지는 묵묵히 듣기만 했어요. 아들 부부가 힘든 상황인데 더 이상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앉으세요. 칠순 축하드립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갑순 할아버지는 상 앞에 앉으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칠순이네요. 세월 참 빠르죠. 갑순 할아버지가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박영희 씨의 차가운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영희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근데 사돈어른, 이런 상황에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갑순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박영희 씨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돈어른이 딸한테 해줄 재산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황이 뭔 상황인지 아세요? 갑순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오늘만큼은 참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박영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뭘 그만해? 내가 틀린 말 했나? 딸이 시집 올 때 지참금 한 푼 못 받았으면서 지금 빚쟁이들이 문 두드리는 상황에서 무슨 칠순상이야? 준호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아버지께서 잘못하신 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어? 자식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하고 며느리한테 해줄 것도 없으면서 무슨 잔치를 해? 박영희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갑순 할아버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요. 사돈어른, 제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잖아요.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시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갑순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더 힘들어질까 봐서요. 그때 박영희 씨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런 무능한 시아버지 밑에서 사는 딸이 불쌍해서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이혼이라도 했으면. 어머니,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갑순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너무하세요. 아버지께서 평생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는데요. 성실하게 살았으면 뭐해? 결과가 이 모양인데. 딸이 남편 때문에 빚쟁이가 됐잖아. 박영희 씨는 갑순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사돈 어른도 이제 정신 차리세요. 이런 상황에 무슨 잔치예요?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기나 해요? 갑순 할아버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다니요. 그것도 아들의 칠순상에서 말이죠.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지만 박영희 씨는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딸이 시집 와서 고생만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뭐 했어요? 집 한 채라도 마련해 줬나요? 사업 자금이라도 대줬나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면서 칠순상은 무슨 칠순상이야. 갑순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사돈어른, 뭐 할 말 있어요? 딸이 고생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갑순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칠순상에서 말이죠. 준호야. 갑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갑순 할아버지는 갑자기 상을 밀어버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칠순상이 바닥에 엎어지며 그릇들이 와장창 깨졌어요. 아버지, 준호가 깜짝 놀라 외쳤지만 갑순 할아버지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순 할아버지는 방문을 꽝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거실에서는 깨진 그릇을 치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흐느끼는 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박영희 씨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제가 사업을 잘못한 거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뭐,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박영희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갑순 할아버지는 벽 너머로 들리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비록 큰 재산은 남기지 못했지만 자식들을 바르게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다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갑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준호가 방에 들어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모님께서 너무 심한 말씀을 하셔서. 준호야. 갑순 할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부족한 아버지인 게 맞나 보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데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갑순 할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사돈어른 말씀이 틀린 건 아니다.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사실이니까. 아버지. 하지만 너희가 힘들 때 도움이 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갑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박영희 씨와 며느리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세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럼 딸이 받은 상처는 생각 안 해? 시집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데. 갑순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무능한 아버지일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결국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존재인 걸까요? 아버지, 저희가 다시 일어설게요. 꼭 성공해서 아버지께 편안한 노후를 드릴게요. 준호가 다짐하듯 말했지만 갑순 할아버지는 쓸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버지는 괜찮다.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습니다. 칠순을 맞아받은 모욕은 가슴 깊이 상처로 남았어요. 자신이 정말로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박영희 씨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간다. 이런 상황에서 뭘 더 할 말이 있겠어. 며느리가 붙잡으려 했지만 박영희 씨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박영희 씨가 나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혼자서 깨진 그릇들을 치우고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차린 칠순상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갑순 할아버지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며느리야, 내가 할게.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느라 목이 메어 있었어요. 미안하다. 너희들까지 고생시켜서. 갑순 할아버지가 바닥에 앉아 깨진 그릇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며느리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준호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며느리,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사업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세 사람은 깨진 그릇을 치우며 각자의 죄책감에 빠져 있었어요.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갑순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사돈어른 말씀이 틀리지 않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나는 정말로 너희에게 해준 게 없다. 집 한 채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했고 사업 자금도 대주지 못했다. 갑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이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게 다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과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사랑과 가르침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잖아. 갑순 할아버지의 말에 준호와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았거든요. 갑순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뭘 한 거지? 성실하게 살았다고, 바르게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 너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어머니라면 너희를 위해 뭐든 해주셨을 거야. 갑순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상황이 달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가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시 일어날게요. 꼭 성공해서 아버지께 보답할게요. 어떻게?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한다는 거야? 갑순 할아버지의 현실적인 질문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 사람 모두 깜짝 놀라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빚 독촉하러 왔습니다. 냉랭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갑순 할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남의 집에 함부로. 준호가 항의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빚쟁이가 시간을 가릴 처지인가요?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갑순 할아버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칠순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제는 빚쟁이들까지 집에 찾아오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할게요. 고지 언제죠? 이미 몇 번째 약속인지 아세요? 갑순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갑순 할아버지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표정이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집주인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갑순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드님이 빌린 돈 언제 갚으실 건가요? 이미 약속한 날짜가 한 달이나 지났는데. 그게 갑순 할아버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빚이지만 결국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어르신,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사업이거든요. 남자의 말에는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 뒤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빌린 돈입니다. 아버지께 그러지 마세요. 누가 빌렸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가족이잖아요.
연대보증 서명도 받았고, 그 말에 갑순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대보증이요? 아, 어르신 모르셨나요? 아드님이 대출받을 때 어르신 명의로 연대보증을 서셨거든요. 갑순 할아버지는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준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갑순 할아버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도 모르게 연대보증을 서놓다니요. 그러니까 어르신도 책임이 있으시다는 거죠. 빚을 갚을 의무가 있어요. 남자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갑순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입니까? 원금과 이자 합쳐서 2억 3천만 원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갑순 할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습니다. 언제까지 갚으면 되나요? 이미 기한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갚으셔야 해요. 며느리가 나와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꼭 갚을게요.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들였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남자들은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담보로 잡힐 만한 게 있나 살펴봐야겠네요. 갑순 할아버지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의 살림살이들이 빚의 담보로 평가받는 상황이라니요. 어르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야죠. 이 집을요? 갑순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은 평생의 보금자리였어요. 아내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어르신도 연대보증인이시잖아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은 팔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르신이 2억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데요? 남자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70세 노인이 그 큰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갑순 할아버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결국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일주일만 더 주세요. 일주일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갑순 할아버지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일주일요? 또 약속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속하겠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겠어요. 갑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일주일만 더 기다려 드리죠.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약속 어기시면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떠난 후 집안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갑순 할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준호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2억 3천을 어떻게 구한다는 거야? 갑순 할아버지의 질문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집을 팔아야 할까요? 갑순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아내와 함께 살았던 추억, 자식들을 키웠던 보금자리, 평생의 모든 것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갑순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70년간의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걸까요? 새벽 4시 갑순 할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깨진 그릇들은 모두 치워졌지만 칠순상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잔고는 1,200만 원. 2억 3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갑순 할아버지는 쓸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역시 잠을 못 이뤘나 봅니다. 아버지, 못 주무세요? 너도 그렇구나.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릴 때 기억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떤 걸? 제가 중학교 때 축구화를 사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며칠 고민하시더니 새벽에 일찍 나가셔서 일용직 일을 더 하셨잖아요. 갑순 할아버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갖고 싶어 하는 축구화를 사주려고 새벽 4시부터 나가 일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런 게 있었나?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축구화 사주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해요. 아들아, 아버지가 부족해서 비싼 건 못 사주지만 이거라도 신고 열심히 뛰어라고 하셨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축구화를 얼마나 소중히 했는지 몰라요. 매일 닦고 함부로 신지도 않고 아버지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갑순 할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성실함이었고 책임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무 소용 없잖아. 갑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이 담겨 있었어요.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모습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정말 성공해서 아버지께 편안한 노후를 드릴게요. 어떻게? 빚쟁이들이 코앞에 있는데. 방법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뭔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방법? 제가 해외로 나갈게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갑순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로? 그럼 빚은 어떻게 하고? 일단 피해서 시간을 벌고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갚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 도망가는 거잖아. 갑순 할아버지는 화가 났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아들이 도망가자고 하다니요. 아버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 있으면 더 큰 피해만 생겨요. 안 된다. 빚을 지고 도망가는 건 올바르지 않아. 갑순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갑순 할아버지는 실망스러웠어요. 아버지, 현실을 봐요. 일주일 안에 2억을 구할 방법이 있어요? 준호의 말에 갑순 할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혼자 여기 남아서 빚쟁이들을 상대하라고?
아버지도 같이 가세요. 내가 평생 살던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거야? 갑순 할아버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70년을 살아온 터전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순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동네 청소를 하러 나가려다가 문득 멈춰 섰어요. 오늘도 이런 일상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70년간의 습관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갑순 할아버지는 빗자루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동네 골목을 쓸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준호 말대로 해외로 도망가는 게 답일까요? 평생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빚을 지고 도망가는 게 맞는 일일까요? 갑순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네, 그냥 습관이라. 갑순 할아버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어제 집에서 소리가 나던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할머니의 질문에 갑순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날까봐 걱정되었어요. 아, 그냥 가족끼리 얘기하다가 칠순상 차리셨다던데 축하드려요. 할머니의 축하 인사가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칠순상은 엎어져 버렸는데요. 고맙습니다. 갑순 할아버지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집으로 돌아가니 준호와 며느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 아버지,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준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얘기? 아버지 명의로 된 빚이 더 있어요. 갑순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제가 사업할 때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는데 아버지 명의로 보증을 선 게 더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모두 합치면 4억 정도 됩니다. 갑순 할아버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4억이라는 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준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바닥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갑순 할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4억을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 거야? 이미 연체가 시작됐어요. 곧 다른 채권자들도 찾아올 거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순 할아버지는 머리를 감쌌어요. 2억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4억이라니요. 아버지, 정말 해외로 나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다 망해요. 준호가 다시 간청했습니다. 4억을 어떻게 갚는다는 거야? 해외에 가서도 마찬가지잖아. 시간을 벌어서 천천히 갚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매일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생활이 불가능해요. 준호의 말이 현실적으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갑순 할아버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어요. 또 왔나? 준호가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준호 씨 댁 맞나요? 어제와는 다른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다른 채권 회사에서 왔습니다. 빚 독촉차 왔어요. 갑순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다른 채권자들이 찾아온 거였어요. 얼마죠? 1억 5천만 원입니다. 언제 갚으실 건가요? 또 다른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갑순 할아버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할게요. 준호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상대방은 냉정했어요. 기다릴 시간 없습니다. 이미 연체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갑순 할아버지는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제가 연대 보증인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어르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70세 노인이 1억 5천을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그 말에 갑순 할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이 집이라도 팔아서 갚으셔야죠. 또 집 얘기가 나왔어요. 갑순 할아버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채권자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절망적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갑순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봤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막막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말해봐. 정말 해외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아버지까지 더 큰 고생을 하시게 돼요. 갑순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준호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여기 남을 거다. 갑순 할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왜요? 여기 남아서 뭘 하시려고 해요? 이 집을 지킬 거다. 갑순 할아버지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담긴 공간, 자식들을 키웠던 보금자리를 떠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 집은 어차피 팔아야 해요. 빚을 갚으려면. 그래도 나는 여기 남을 거다. 마지막까지. 갑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준호와 며느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그럼 아버지, 저희가 해외에서 자리 잡으면 모셔갈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갑순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해외 이주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고, 며느리는 짐을 정리했어요. 갑순 할아버지는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후 떠날 날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가 집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너희들이나 잘 가라. 나는 괜찮다. 갑순 할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를 끌어안았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이별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꼭 성공해서 모시러 올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택시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갑순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칠순이 되어서 이런 이별을 해야 하다니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갑순 할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칠순상을 엎었던 그날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었죠. 며칠 후 부동산 중개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이 집 시세가 3억 정도 될 것 같아요. 3억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나요? 전부는 어려울 것 같고 절반 정도는 갚을 수 있을 거예요. 갑순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현실이 참혹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빚은 어떻게 하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개업자의 말에 갑순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결국 파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니요. 한 달 후 집이 팔렸습니다. 갑순 할아버지는 평생의 보금자리를 떠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가진 건 거의 없었지만 마음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갑순 할아버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나 잘 지내고 있다. 너희들도 건강하게 지내라. 아버지, 죄송해요. 쟤 때문에 이런 고생을. 괜찮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다. 너희들이나 열심히 해라. 갑순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가족은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칠순상을 엎었던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갑순 할아버지는 70세의 나이에도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